안녕하세요. 심천에 살고 있는 참시입니다. 홍콩까지는 20분 거리라 틈만 나면 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수회째 다녀오며 정리한 홍콩 필수 코스 15곳을 준비했습니다. 탈 것, 먹을 것, 쇼핑할 곳, 가볼 곳 이렇게 15가지 지금부터 빠르게 시작할게요. 홍콩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야경. 멋진 야경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해발 396m 빅토리아 피크로 올라가야겠죠. 무려 1988년에 운영을 시작한 피크트램은 2022년 6세대 트램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경사가 45도나 되기 때문에 예전엔 낡은 트램이 슬쩍 걱정도 됐었는데요. 지금은 새 걸로 바뀌어서 아주 생생합니다. 저는 5시경 올라가서 6시 30분 일몰 타임까지 보고 내려오는 것을 가장 추천합니다. 구글에 따르면 토요일은 4시, 일요일은 3시가 가장 붐비는 시간이라고 나오니 참고하세요. 트램 왕복 티켓에 스카이 테라스 입장권까지 구매하면 KK데이, 클룩 등이 3-4천원 정도 저렴한데요. 대신 전날까지 날짜를 지정해서 예약해야 돼요. 날씨 때문에 날짜를 지정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면 몇천원 차이이기 때문에 당일에 옥토퍼스 카드로 찍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리는 오른쪽 창가 자리가 명당입니다. 두 번째 탈 것은 홍콩섬을 동서로 횡단하는 트램입니다. 2층 버스는 세계 곳곳에서 경험해 볼 수 있지만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은 2층 전차이기 때문에 이제는 홍콩의 대표적인 관광 자원입니다. 게다가 거리에 상관없이 3달러, 5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센트럴, 셔완, 완차이 구간을 가장 편리하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타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과거에는 2층은 특실로 운영되어 영국인만 탈 수 있던 시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트램 2층에 올라 홍콩섬 전경을 만끽해보세요. 트램은 뒤로 타서 앞으로 내리며 옥토퍼스 카드나 현금은 내릴 때 지불합니다. 거의 공짜와 다름없는 가격에 경치까지 즐길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면 스타페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강이 아닌 바다를 넘나드는 배인데 4에서 6달러 정도이고 센트럴에서 침사추이까지 10분이면 도착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하철보다 빠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날씨가 좋은 날 혹은 매일 오후 8시 심포니 오브 라이트를 하는 시간에 스타페리를 타고 홍콩섬과 구룡반도의 전경을 바라보는 건 어떠세요? 홍콩에서 먹어봐야 할 것을 5손가락 안에 넣기 위해 정말 고심했습니다. 과거 홍콩식과 서양식 식사를 동시에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식당, 이름하여 차찬탱에서는 홍콩식 토스트와 밀크티를 즐겨보세요. 북적이는 차찬탱 하면 불편한 테이블과 합석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최근엔 내부를 깨끗이 인테리어한 곳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차찬탱인 남퐁유엔도 아주 시원한 쇼핑몰에 있고요. 하찮아 보이는 이 프렌치 토스트가 참 맛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밀크티는 여러 번 언급한 마이 컵 오브 티이고 똥랭차도 시원하니 맛이 좋습니다. 아무리 한국의 티모안 딤딤섬이 다 들어왔다고 하지만 본토에서 맛보는 딤섬은 다르겠죠. 홍콩에서 딤섬 어디가 맛있어요? 라고 묻는 것은 한국에서 떡볶이 김밥 어디가 맛있어요? 라고 묻는 것처럼 딤섬 맛집은 너무나 많기에 한 곳에 집기는 정말 힘듭니다. 합리적인 가격대에 실패 없는 딤섬을 맛보시려면 미슐랭 원스타인 티모안을 추천드립니다. 홍콩의 유일한 미슐랭 3스타 딤섬은 랭해 모텔의 탕코트에 있습니다. 미리 예약하셔서 한 끼는 조용한 분위기에서 다양한 차와 함께 딤섬 먹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으실 거예요. 국수만으로 미슐랭을 받은 식당이 10곳은 될 정도로 홍콩은 면 요리도 유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만원 이하 미슐랭 편을 참고해주세요. 국수 중에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새우나 돼지고기가 든 완탕과 쫄깃한 죽순면입니다. 이 완탕면을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은 침차이키를 추천드리고요. 쫄깃한 면발이 아무래도 안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시스터와로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쌀국수 면에 차돌 양지고기가 들어있는 국수가 대표 메뉴인데요. 저는 최근 먹은 미슐랭 국수 중에서는 시스터와가 가장 맛있었습니다. 홍콩, 마카오 하면 또 에그타르트를 빼놓을 수가 없죠. 10번, 20번 먹어보아도 제 입에는 베이크하우스가 가장 맛있었습니다. 유명한 데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죠. 타이청 베이커리는 계란 냄새가 나서 좀 별로였고요. 최근에는 해시태그 비나 핫한 곳이 몇 곳 있어 먹어봤는데요. 그냥 베이크하우스가 최고입니다. 근데 평일, 주말 상관없이 줄이 가차없이 길 때도 있고 한가할 때도 있어요. 지점이 워낙 많으니까 여행 중에 한두 번 들러보시면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빵집도 저희 15곳 빵지 순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굳이 애프터눈 티를 먹으러 가야 할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하던 저의 생각을 바꿔준 어퍼하우스 애프터눈 티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명한 페닌슐라 호텔과 만다린 오리엔탈에서는 식사나 주류만 먹어봤었는데요. 그 돈이면 맛있는 밥이나 술 마시는 게 낫다고 생각했었어요. 어퍼하우스는 49층에서 내려다보는 홍콩 바다의 풍경이 너무 아름답고 음식도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여행 중 여유로운 휴식 시간을 가지고 싶은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음식에 관해서는 꼭 추가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2022년 홍콩 1인당 GDP가 거의 5만 달러입니다. 외식 물가는 서울 이상이라 느껴지고요. 소박한 차찬탱이라더니 토스트 하나에 6,000원, 음료까지 하면 만원이죠. 파스타 맛집도 많은데 트러플 파스타 한 그릇에 거의 4만 원이거든요. 미슐랭 빕구르망 같은 음식도 적절히 섞어서 드시고 5만 원짜리 피자, 파스타는 얼마나 맛있는 거지 하는 기대는 살짝 내려두시면 더 즐거운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쇼핑도 분명 예전의 홍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들러보면 좋을 곳은 있습니다. 코즈웨이 베이에는 하이산플레이스, 소고백화점, 타임스퀘어 등 큰 쇼핑몰들이 줄지어 있는데요. 소고백화점 식품점은 다채로운 해외 식품들이 많아 구경하기 좋고 호텔에서 먹을 간식거리를 사기도 좋습니다. 스투시는 홍콩 챕터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제품도 있고 한국보다 재고가 많다는 장점 때문에 신상품이 입고되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는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스투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환율로 인해 한국보다 가격은 더 높지만 다양한 상품을 찾기 쉽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콰이잉 역에 위치한 플로렌시아 아울렛은 홍콩에서 가장 큰 프라다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문했을 때 의류, 신발, 가방까지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50% 이상 할인 중이었고 유색 제품들은 추가 할인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테가 베네타 제품의 경우에도 기본 50% 할인해서 특정 제품들은 추가 할인이 적용되어 100만 원대의 가방들도 있었습니다. 시티게이트 아울렛은 홍콩에서 제일 크고 다양한 브랜드를 갖춘 곳입니다. 폴로, 나이키, 산드로, 마주 정도가 괜찮은데요. 이곳도 기본 할인율은 50%이지만 나이키나 폴로 매장의 경우 2장 혹은 3장 이상을 사면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엠플러스는 코로나 이후 홍콩을 방문하신다면 반드시 들러봐야 할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 하버가 내려다 보이는 서구룡 문화지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건축물과 산책로만 감상해도 아주 멋진데요. 2012년부터 작품을 수집하기 시작해 2021년 기준 6,500여 점을 소장하고 있고 33개의 갤러리를 갖춘 빌딩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 여유롭게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홍콩에는 아시아 최고의 바로 선정된 곳이 무려 8곳이나 있습니다.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코아, 26위 페니실린, 31위 퀴너리 모두 홍콩 소호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퀴너리를 방문해 보았는데요. 이곳의 시그니처인 얼그레이 캐비어 마티니는 풍성한 얼그레이 폼이 잔뜩 올라가 있어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곳 외에도 홍콩에는 정말 다양한 바들이 줄지어 있으니 랑콰이퐁에서 바 호핑도 해보시길 바랄게요. 저에게 홍콩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를 묻는다면 서구룡 문화지구와 여기 타이쿤을 답할 것 같습니다. 중앙경찰서, 빅토리아 교도소 등을 복원한 건물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지만 다양한 전시와 식음료 공간도 펼쳐져 있기 때문에 현지인에게도 매우 사랑받는 장소입니다. 날씨 좋은 날 테라스에 앉아 차나 맥주를 한잔해도 좋은데요. 최근엔 감옥 안에 온더 힐이라는 카페도 생겼다고 합니다. 타이쿤 올라가는 길에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도 타보시고 덕라우 벽화 앞에서 사진도 찰칵 찍으면 완벽한 코스가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침사추이에는 홍콩의 포토스팟들이 촤라라락 펼쳐져 있는데요. 80년대 홍콩 해양경찰본부로 사용되었던 1881 헤리티지, 연말에는 크리스마스 장식도 가득한 곳이죠. 헤리티지에서 조금만 걸어 나오면 왼편에 보이는 시계탑, 1915년 철도의 종착역으로 세워졌던 홍콩의 랜드마크입니다. 빅토리아 덕사이드에 위치한 K11 뮤지엄은 미술관과 쇼핑몰을 합쳐놓은 듯한 공간으로 유명합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인 모마 디자인 스토어, 다양한 식음료 매장, 그리고 홍콩섬의 스카이라인과 야경을 만끽하러 들러보세요. 홍콩이 예전의 위상을 잃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홍콩만의 감성이 남아있고 새로 생긴 공간들도 가득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